오늘의 일발장전 시작합니다. 일발장전의 두 기둥입니다.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어제 뉴욕장에 휴장을 해서 좀 뭐 잔잔한 그런 아침을 보내고는 있는데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지금 어제 거래량이 2019년 5년 내 최저치를 찍었고요. 거래 대금은 8조 그냥 간신히 넘기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이런 와중에 지금 부동산, 집값은 화랑이어가지고 그냥 너도 나도 집 사자. 자칫 다 이거 부동산으로 갈 것 같아요. 네. 당국 빨리 뭐 밸류업, 금투세 해결해 주기를 좀 바라고요. 저희 일발장전은 이제 종목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지만 종목 속에 저희가 하루에 필요한 이슈들, 매크로 이슈들, 또 투자 전략하는 부분들, 뉴스들 다 녹여서 여러분께 재밌게 이야기를 해드리니까요. 끝까지 저희 일발장전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민 매니저, 네. 이런 날, 이런 잔잔한 아침, 오늘은 네. 어떤 종목을 가지고 공략을 할까요? 네, 이게 어제 시장을 복기를 좀 해보면 그냥 2차 전지에서 시작해서 2차 전지로 네. 끝났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닐 예. 정도로 어제는 분명히 평소에 이제 제가 빈집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LG 엔솔, 삼성 SDI 상승세가 이제 심상치 않다. 네. 그러니까 어제도 이제 굉장히 좀 강하게 LG 엔솔, 삼성 SDI가 올랐는데, 근데 어제는 배터리 셀 기업들만 올라갔던 게 아니고. 그동안에 전혀 움직이지 않던 소재 기업들까지도 네. 죄다 이제 급등이 나왔어요. 예. 근데 그게 이제 이유가 사실 주말에 나온 우리가 이제 어제 그 리포트를 좀 달아드렸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모건 스탠리, 아니 이게 요즘에 제가 드는 생각이 이게 무슨 진짜 사대주의도 아니고 우리나라 애널리스트들 쓴 리포트는 아예 뭐 사실 관심도 안 갖고, 물론 그러니까 이제 국내 증권사 이제 주요 애널리스트들도 분명히 반성해야 돼요. 네. 국내 이제 이 투자 수급이 사실 뭐 모건 스탠리가 반도체 팔아라 그러면 그냥 팔고. 반도체 네, 패대기 치고, 네. 2차 전지 사라 그러면 또 2차 전지 사고. 사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근거가 명확하고 네. 우리가 좀 수긍할 수 있는 정도의 이제 수준이라면 그렇구나 하고 고개가 끄덕여지는데, 사실 이제 주말에 나온 모건 스탠리 리포트도 보시면 앞뒤가 안 맞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뭐 유럽에서 또 탄소 배출 규정을 강화하는 것 때문에 유럽에 이제 판매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이 좋아진다. 그럴 거였으면 진작 좋아졌죠. 맞아요. 지금도 뭐 탄소 제로 안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 우리나라 이제 전기차 기업들이 유럽 시장도 분명히 중요합니다만 미국 시장을 보고 그 엄청난 이제 성장을 했던 거고, 미국의 자동차 회사들과 합작회사 건립해가지고 미국 현지에다 공장 짓고 이러면서 엄청난 이제 밸류를 이제 작년에 이제 받았던 거였거든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코멘트는 전혀 없기 때문에 사실 이제 뭐 리포트 내용 자체를 우리가 이제 얼마나 또 좀 신뢰를 해야 될까 뭐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만, 그래도 시장이 우리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수급이 깡패다. 네. 뭐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어제는 그냥 거의 대부분의 시장 수급이 2차 전지, 배터리 셀, 그리고 소재 기업들로 이제 쏠리는 현상이 좀 나타났기 때문에 거의 수급 블랙홀 역할을 했다. 그래서 오늘 미국이 이제 노동절 때문에 이제 휴장을 한 상황에서 과연 오늘도 이제 배터리 셀 기업들이 움직일까? 이게 가장 좀 궁금해서 예. 저도 일단 2차 전지 종목을 들고 왔어요? 골라왔어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떤 종목을 이제 할까 하다가 뭡니까? 어제 제가 이제 장중 내내 이제 종목들 좀 지켜보면서 네. 가장 좀 관심 있게 좀 보였던 종목을 한 4개 정도로 압축했는데, 2차 전지에서. 네, 그 중에서도 고루 골라서 하나 좋아요. 포스코 퓨처엠이라는 종목을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억이 새록새록 돋네요. 네, 포스코 퓨처엠. 진짜 네. 포스코 퓨처엠을 제가 방송에서 이제 소개해드린 게 거의 작년 상반기 뭐 한 5월, 6월 그때 이제 소개를 좀 해드리고 난 이후에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진짜 오랜 시간 동안에 주가가 이제 급락을 했고, 뭐 전기차 업황 둔화에 대한 이제 타격, 직격탄을 이제 맞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되짚어 보면 와, 작년 상반기 때 진짜 2023년 상반기 때 나타났던 이 2차 전지 소재 기업들의 랠리는 정말 뭐 지금 현재 24만 원인데 그 당시에 포스코 퓨처엠이 70만 원까지 갔어요. 네. 근데 어제 종가 기준으로 포스코 퓨처엠 이제 시가총액이 거의 19조 원, 거의 20조 원이라면 작년 상반기 때는 거의 60조 원까지 그렇죠. 이제 시총이 불어났었다는 그랬던 거죠. 얘기거든요. 네. 그 정도로 엄청난 이제 밸류를 좀 받았었는데, 왜 최근에 이제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졌는지, 그리고 이제 어제 반등을 보면서 어떤 부분을 우리가 이제 좀 주목해 볼 수 있을지 네.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포스코 퓨처엠이 각광을 받았었던 이유는 일단 국내 유일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어요. 네. 뭐가 이제 유일하냐면 양극재와 음극재를 동시에 대량으로 이제 양산할 수 있는
뭐 국내 유일한 기업이다. 네. 이런 이제 평가를 받으면서 우리가 보통 양극재하면 에코프로 그룹주들 먼저 떠올리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음극재는 대주전자재로 네. 요즘에 얘기 많이 하죠. 실리콘 음극재. 근데 그 양극재와 이제 음극재를 동시에 다 이제 양산할 수 있는 기업이 포스코 퓨처엠이고 포스코 그룹 차원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또 소재 기업 역할을 네. 좀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작년에 굉장히 좀 높은 밸류를 좀 인정을 좀 받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차 전지 소재, 그다음에 첨단 화학 분야, 그리고 이제 포스코 그룹 내에 리튬이라든지 니켈 이런 원료 생산과 연구개발 이런 것들을 이제 담당하는 기업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주가가 이제 많이 빠진 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전기차 이제 업황 둔화,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엄청난 이제 성장을 할 걸로 예상을 좀 했습니다만 전기차 가격이 아무래도 이제 내연 기관차보다 상당히 좀 높고 그리고 이제 전기차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노이즈들 작년에 뭐 미국에 또 한파가 생겨서 전기차가 시동 안 갑자기 걸리고. 이제 뭐 시동 안 걸리고 충전하다가 네. 뭐 꺼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생기면서 야, 이 돈 낼 거면 내가 그냥 내연 기관차 타지. 뭐 이런 약간 전기차에 대한 이제 캐즘들이 시작이 됐고 그게 올해 극심해지면서 내연 기관차를 그냥 사자 혹은 하이브리드 차 좋잖아. 뭐 전기차도 쓰면서 또 이제 휘발유도 같이 이제 공급을 해서 이제 쓸 수 있는 하이브리드 카 보급이 이제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다 보니까 우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전기차의 점유율 자체가 사실 좀 미미하게 이제 성장을 좀 하게 된 거죠. 성장률이 이제 급격하게 좀 둔화되면서 높은 밸류가 이제 오히려 이제 역이 되어서 주가가 이제 독이 되면서 굉장히 이제 큰 폭으로 하락이 좀 진행이 좀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일단 내용적으로 보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리콘이 이제 음극재, 그다음에 이제 양극재, 소재 전반적으로 다 이제 커버를 할 수 있는 기업이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이 캐즘으로 인한 실적 둔화가 가장 큰 우려라고 보시면 되겠죠. 요즘에 이제 뭐 한미 반도체나 SK 하이닉스 고평가다라는 얘기를 이제 뭐 모건 스탠리에서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포스코 퓨처엠이 올해 지금 상반기 때 한 400억 정도 벌었어요. 하반기 때 이제 실적이 조금 좋아져서 한 6, 700억 정도 번다고 하면 1,000억 내외 정도 이제 돈을 버는 거거든요. 네. 영업이익 기준으로 네. 봤을 때, 영업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올해 이제 한 1,000억 내외 정도 연간. 이제 영업이익이 나온다는 얘기인데 시가총액이 지금 대략 한 20조. 네. 그럼 우리가 이제 올해 PR을 두고 멀티플을 한번 계산해 보면 200배예요. 그러니까 2차 전지 종목들이 지금 다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2차 전지 소재 종목들이 정말 많이 빠져가지고 고점 대비 3분의 1 토막이 났는데도 포스코 퓨처엠이 지금 PR이 거의 200배. 그러면 이게 이제 고평가와 저평가의 어떤 기준을 우리가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차 전지 소재 종목들이 어저께 굉장히 좀 강하게 반등이 들어오면서 우리가 낙폭과대 업종이다, 많이 빠졌다 이런 논리로 지금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건 결국에는 지금은 이런 또 실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하반기 때 이제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도 이제 어느 정도 불식이 좀 될 거고 캐즘도 좀 극복이 되고 뭐 모건 스탠리가 얘기한 것처럼 유럽 쪽에서 만약에 이제 탄소 배출 규정을 조금 더 강화한다라고 하면 유럽 쪽에서도 이제 전기차 보급이 조금 더 빨라질 수 있고 그리고 미국도 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지 해리스 이제 뭐 후보가 당선될지 아직까지는 이제 미지수긴 합니다만 만약에 또 해리스가 이제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 또 IRA와 관련된 이제 그런 불확실성들이 해소가 좀 될 거기 때문에 또 전기차가 좀 올라갈 수 있다. 트럼프가 당선된다라고 하더라도 당장 IRA는 폐지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민주공화당이 의회 가야 되니까. 뭐 하나씩 나눠서 이제 상원 하원을 이제 차지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어쨌든 IRA는 계속 갈 수 있다. 그러면 또 전기차 종목들 미국 시장에서 뭔가 또 반전의 모멘텀을 만들지 않을까. 이런 이제 기대감들을 가지고 이제 주가가 선반영되면서 이제 올라가는 거고 결정적으로 저는 LG 엔솔 주가가 가장 큰 영향을 좀 미쳤다라고 보고 LG 엔솔 주가가 어쨌든 3분기 때까지 실적은 안 좋을 거라 그러는데 또 일각에서는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들도 벌써부터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LG 엔솔을 중심으로 배터리 셀 기업들이 이제 반등을 하다 보니까 이제 소재 기업들도 갈 타이밍이 됐다. 내년에 이제 또 원자재도 니켈 뭐 이런 리튬 이런 가격들도 어느 정도 좀 안정세를 좀 찾을 거다. 이런 논리를 이제 만들면서 주가를 이제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철저하게 그냥 지금은 그냥 수급 논리예요. 수급이죠. 우리가 이제 수급이 깡패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제도 그냥 이 2차 전지 배터리 셀 그다음에 2차 전지 소재 기업들 쪽으로 수급이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이면서 에코프로 그룹주들, 코스모 그룹주들, 거기다가 이제 포스코 그룹주들까지 아주 강하게 이제 급등세가 좀 연출이 좀 됐기 때문에 일단 바닥을 탈피하는 흐름이 전개가 좀 되면서 이제는 양극재, 음극재 종목들도 같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걸 한번 주목을 좀 해보면서 저는 어제 이제 수급이 가장 좀 강하게 좀 들어오고 기관 외국인들은 이제 의미 있는 이제 저점 탈피 시도가 있었던
포스코 퓨처 M을 여러분들께 탑픽 종목으로 좀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은 제가 어제 장중에 좀 지켜보면서 야, 소재 기업 요런 애들은 이제 앞으로 조금 보긴 봐야 되겠다 네. 하는 종목들을 한 4개 정도로 좀 추격을 해봤어요. 배터리 네. 셀 기업들 빼고 네. 소재 기업들 중심으로 이제 한 4개 정도 이제 추격을 좀 해봤는데, 일단 오늘 소개해드리는 포스코 퓨처 M 원톱으로 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에코프로 머티 네. 양극재 이제 전구체 만드는 전구체. 기업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실리콘 음극재는 또 누가 뭐라 그래도 대주전자재료, 대주전자재료. 그리고 이제 전해액 쪽은 엔캠. 캠. 요렇게 한 4종목 정도는 이제 극심한 이제 침체는 네. 이제 끝나고 바닥을 좀 서서히 이제 벗어나고 있구나라는 생각에서 한번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네. 저만의 네. 2차전지 소재 포트폴리오를 한번 만들어 봤으니까 요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네. 뭐 오늘은 저는 포스코 퓨처엠 이게 오늘 또 갈지 저는 굉장히 좀 궁금해요. 네. 모건 스탠리 이제 리포트 힘을 한번 약발이 보죠. 네. 하루로 끝날 건지 아니면 네. 뭐 이틀 이상 지속될 건지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매수가는 어저께 조금 강하게 이제 움직였어요. 네. 그래서 오늘 만약에 장중에 조금 눌림목이 좀 진행이 좀 된다면 한 24만 원 정도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한번 접근해 보시면, 뭐 주가의 위치 밸류를 따지기 전에 일단 주가의 절대적인 위치는 네.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요. 1차 목표 가격은 30만 원 하고 싶었는데 네. 그거보다 조금 아래 한 28만 원 정도를 일단은 기술적인 반등 일단은, 목표치로 네. 한번 잡아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21만 5천 원 정도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영민 매니저의 일발 종목은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양극재도 하면서 음극재도 하고요. 실제로 리튬 광산까지 있어가지고 이게 언제였습니까? 우리 2년 반 전에 이게 70만 원을 갔어요. 2023년 7월에 69만 원까지 갔었던 이제 그 추억의 종목을 꼽아왔고, 네. 이 모건 스탠리 리포트를 제가 솔직히 일요일에는 못 받았습니다. 요즘에 제가 현직 기자가 아니어가지고 빨리 못 봤는데, 이제 어제 한 1시 반, 2시에 이렇게 이걸 받아가지고 내용을 봤는데 솔직히 좀 이상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럴 때 잘 가요. 왜냐면은 약간 뭐 이유도 없이 유럽연합에서 이산화탄소 규제한다 이러면서 갑자기 셀 업체, 뭐 갑자기 LG화학, LG엔서 네. 그거는 약간 수급은 들어오고 싶은데 그렇죠. 명분은 명분을 없다. 만드는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온 리포트여가지고 그럴 때 오히려 좀 세게 들어오는 더 그런 게 재밌는 많아요. 거는 뭐 네. LNF는 오히려 이제 목표가 하향이나 마찬가지였죠. 네. 근데도 LNF도 같이 뭐 사서 그냥 들어 올려 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논리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네.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수급으로 이제 접근해야 맞습니다. 되는 거다. 이렇게 네. 이제 보여지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삼성 될 것 같아요. SDI는 또 없어요. 네. 리포트에는 SK 이노베이션은 넣었는데 맞습니다. 또 SDI는 없고, 그러니까 뭐가 급해서 만든 게 아닌가라는 게 제 추측이에요. 네. 기분 나쁜 게 너네들은 그냥 이제 반도체는 하지 말고 그냥 2차 전지나 해라. 약간 이런 뉘앙스인 것 같기도 하고요. 우리가 들어간다. 네. 뭐 이런 거였었는데, 자,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리포트가 나오고 기관들, 외국인들이 그냥 사서 주가가 하루에 5%, 6% 그거 안 가던 게 뭐 8%, 10%가 네. 그냥 가버리는 날이 돼버렸습니다. 자, 포스코 퓨처엠이 나왔고요. 준호 매니저, 2차 전지, 셀, 뭐 소재 싹 다 해서 뭘로 붙일까요? 일단 뭐 2차 전지 섹터 자체가 약간의 좀 이제 금투세 불확실성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네. 상반기에 강했던 이제 반도체랑 바이오를 이제 내다 팔고 2차 전지 쪽으로 수급이 좀 이동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고, 이미 이제 수년 전부터 낙폭 과대와 이제 조정 흐름이 나와줬던 2차 전지는 가격적인 매력도 있을 뿐더러 네. 또 이제 금투세 관련해서 만약에 시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빗나갈 수 있는 게 또 2차 전지 섹터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제 이제 낙폭 과대, 특히 2차 전지 섹터 중심으로 시장의 하락을 좀 방어해줬고 시장의 상승을 좀 견인해줬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배터리 셀 기업들, 뭐 예전부터 계속 강조했던 뭐 전구체에서 뭐 에코프로, 머티, 그리고 실리콘 음극재, 대주전자 재료, 또 그리고 이제 테슬라에 공급하고 있는 뭐 LNF, 뭐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또 김효민 매니저님이 오랜만에 또 포스코 그룹주 했으니까 네. 저는 코스모 그룹주로 한번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스모 신소재 뭐 코스모 신소재의 모회사인 코스모 화학으로 한번 가볼게요. 코스모 화학. 네. 왜냐하면 코스모 화학이 또 이제 황산 코발트를 이제 생산하는 기업이에요. 양극재 이제 핵심 소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이것은 예전부터 2021년부터 중국의 어떤 저가 공세에도 불구하고 네. 꾸준하게 지금 공급과 생산을 해왔어요. 근데 그게 드디어 빛을 보는 게 코발트. 탈중국화가 더욱더 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이제 완성차 업체들과 배터리 셀 기업들이 중국 기업들을 이제 알아서 배제하고 있는 상태에서 중국의 저가 공세에서 꾸준하게 황산 코발트를 생산하고 공급해왔던
코스모 화학이 드디어 이제 빛을 볼 때가 좀 됐다라고 보고 있고 네. 또 이산화티타늄도 국내에서 유일하게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근데 이산화티타늄은 또 이제 화장품의 주요 또 원료입니다. 근데 화장품은 지금 꾸준하게 수출 지표가 이제 말해주듯이 계속해서 지금 이제 매출이 가파르게 이제 급증하고 있고 그럼 당연히 화장품의 주 원료인 이산화티타늄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하고 있는 코스모 화학은 그 부분에서도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네. 또 최근에 신성장 동력으로 또 폐배터리 관련된 공장이 작년에 완공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뭐 리튬이든지 뭐 코발트든지 니켈을 지금 추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중요해요. 생산 능력이 네. 이미 캐파가 지금 2배 이상 지금 증설하는 상태이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2차 전지 시장이 다시 한번 성장하고 그리고 또 성장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그 폐배터리 시장은 장기적으로 우리가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전기차 캐즘이 좀 극복되고 전기차 2차 전지 섹터의 투심이 완화가 되면은 코스모 그룹주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코스모 화학을 붙여볼 거고 어제 장중에도 한 16% 정도 상승 흐름이 나와줬어요. 네. 그래서 이제 좀 바닥에서 이제 저가 매수가 좀 유입되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포스코아 그리고 코스모 그룹주가 그래도 에코프로 그룹주와 함께 2차 전지 섹터의 상승을 견인한다면 절대 소외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코스모 화학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코스모 그룹 우리가 코스모 신소재만 지금 또 열광하고 있지만 코발트 쪽에 네. 코스모 화학도 있다라고 해서 붙이기 종목으로 코스모 화학으로 이제 준호 매니저의 일발 붙이기 종목 나왔고요. 많은 분들이 이번 모건 스탠리 리포트 관련해서 또 의견도 주셨습니다. 이원롱님, 우리나라 주식 체력이 이렇게 약해요. 미국 리포트에 하락했다가 뭐 오르기도 하고 중국의 일본 반도체 규제 언급에도 하락을 하고 투자 기준을 뭘로 잡을까요? 크림 7882번 님도 어제 증시를 보니까 기관과 외국인이 선물과 현물로 왔다 갔다 서로 이익 쫙 뽑다가 그냥 제자리에 갖다 놓고 내 종목 상한가 님도 외국인 기관 움직임에 속지 마시기를 다 더 잘 아시죠? 이게 국내에 수급이 없으니까 또 개인들은 하도 당해가지고 지금 집 사러 지금 떠나가지고 이게 완전 기관과 외국인의 프로그램 매매의 판이 돼버렸습니다. 아 이럴 때 좀 빨리 밸류업 또 금투세라도 해결을 해주면 좀 개인들 다시 돌아올 텐데 정말 중요한 지금 그런 국면인 것 같아요. 진짜 철진혜심님이 지금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씀하셨지만 저는 우리가 이제 보통 뭐가 잘 안 되면 이제 남 탓을 먼저 하잖아요. 그렇죠. 남 탓을 좀 해보면 이게 지금 부동산 시장이 특히 서울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이 워낙 과열이어서 이제 신종론을 펼쳤던 이제 40대까지도 뛰어들어요. 8월 말에 이제 대출 규제한다 그러니까 40대까지도 이제 막차 타기에 이제 뛰어들어가지고 소위 말하면 이제 이 주식 시장에서 활성 계좌 30대, 40대 분들이 활발하게 이제 거래를 하고 이제 주식 시장에 이제 좀 주춧돌 역할을 해야 되시는 분들이 요즘에 주식 시장에 관심이 없어요. 부동산 가격 이제 아파트 가격 움직이는 거 이제 확인하시느라고 관심이 없다 보니까 아까 브리핑 해주실 때 정말 좀 가슴 아픈 이제 숫자를 얘기해 줬잖아요. 거래 대금이 8조. 이게 한때 여러분 코로나19 터졌을 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하루에 막 60조, 70조 막 이렇게 거래된 적도 있었거든요. 40조도 봤어요. 거의 이게 뭐 8분의 1, 뭐 7분의 1 수준으로 이제 지금 거래 대금이 쪼그라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 안에서 이게 기관 외국인들 이게 수급 플레이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완전 농락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제 이런 상황을 좀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빨리 이제 시장 활성화와 관련된 거 가장 좀 시급한 게 이 금투세 문제거든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투자 심리에 이럴 거면 국내 주식 왜 그냥 차라리 미국 주식 하는 게 낫지 이런 심리가 지금 팽배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빨리 이제 이 금투세 물론 뭐 금투세 폐지한다라고 해서 당장 시장이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만 개인 투자자분들의 이제 투자 유인 주식시장 다시 이제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도 금투세와 관련된 이제 논의를 좀 빨리 진행을 좀 하셔서 좀 긍정적인 이제 답변을 좀 해주시는 게 우리 주식시장의 개인 투자자분들 맞습니다. 살리는 길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 2010년 때 MB 정부 때 뭐 딴 거를 빼고요. 이제 MB 정부 때 특이 사항이 이게 돈이 부동산으로 집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그때는 철저하게 이 집값을 누르고 그 증시를 엄청 부양해가지고 차화정 그 생각나죠? 예, 그럴 때 오히려 실제적으로 내수가 민생이 좋았었거든요. 이게 지금 여기서 제가 부동산을 뭐 집값 떨어져라가 아니라 항상 보면 주식을 좀 화랑을 좀 시켰을 때 내수가 같이 돌아갑니다. 이건 아마 당국자들이 더 잘 알 것 같아가지고 어제 2억 4천만 주가 뭡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래량이에요. 8월도 적다고 한 게 4억 주 거래량이었었는데 당국에서는 빨리 좀 고리 좀 풀어주면서 주식으로 돈이 가는 게 그래도 기업도 살리고 내수에도 좋다. 이거는 뭐 제가 주식쟁이가 아니라 이건 진짜 명쾌한 또 하나의 팩트이기 때문에 꼭 말씀을 드리면서 준호 매니저 리뷰로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리아 FT 하이브리드로 먼저 뭐부터 갈까요? 코리아 FT부터 갈까요? 아니면은 코리아 FT도 있고 로봇주들? 로봇주 최근에- 엔젤 로보틱스? 네, 엔젤 로보틱스 먼저 갈게요. 엔젤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로봇은 어제 2차전지와 좀 이제 같은 결이지 않을까? 그래서 낙폭 과대 성장 섹터가 이제 9월달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일단 지금 현재 어제 이제 ABL 바이오발 어떤 이제 그 단기 차익 매물이 좀 바이오 섹터에서 나와줬고 그리고 또 이제 IT 섹터도 계속해서 완벽하게 지금 이제 AI 거품론에 대해서 좀 해소가 된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또 모멘텀도 좀 부재한 상태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성장 섹터의 어떤 대표격인 2차전지와 또 그리고 로봇 섹터의 반발 매수가 유입됐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또 이제 로봇과 2차전지도 실제로 이제 금리 인상이 본격화됐을 때부터 조정 그림이 나와줬고 가장 큰 피해 섹터였으니까 금리 인하가 됐을 때 가장 큰 수혜주가 될 수 있고 또 로봇 섹터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모멘텀들을 또 그리고 호재가 계속 연이어서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당장 빠르면 이번 주, 늦으면 다음 주 안에 또 실제로 삼성의 이제 웨어러블 보핏 그게 얼마나 많이 팔리는 게 중요한 기보다는 삼성이 처음으로 또 이제 B2C 형태로 고객들에게 삼성만의 로봇을 처음으로 출시한다라는 게 좀 의미가 있다라고 좀 봐요. 그래서 이제 보핏이 시작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는 본격적인 시작이고 앞으로 휴머노id 로봇을 이제 공개를 할 것으로 좀 보고 있는데 결국에 이번에 공개하는 건 이제 웨어러블 로봇이잖아요. 그래서 같은 의료용 로봇을 지금 공급하고 있는 엔젤 로보틱스가 어제는 좀 의미 있는 상승 흐름이 나와줬다라고 좀 보고 있고 또 이제 테슬라도 이제 로보택시 공개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 전에 휴머노이드 로봇, 가정용 로봇이 먼저 공급될 수 있다라는 또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향신문의 어떤 리포터 제목은 여보 무슨 뭐 아버님 댁에 또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하나 놔드려야겠어요라는 리포터가 나왔어요 제목이. 그래서 그만큼 실질적으로 지금 1인 1로봇, 일론 머스크도 그걸 원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가정에서 1인 로봇, 그 현대차의 캐스퍼 정도 가격으로 2천만 원대 수준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이 공급된다고 했을 때는 실제로 지금 이제 그 파급력은 정말 어마무시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그 로봇 시장이 모바일 시장과 자동차 시장을 합친 것보다 훨씬 더 크다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로봇은 사실 이제 단기적인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근데 일단 그 신호탄이 웨어러블 로봇이다라는 점에서 엔젤 로보틱스가 같이 좀 움직였다고 좀 보고 있고요. 같이 조금 이제 움직였던 게 이제 SPG 같은 종목들도 어제 좀 안정적인 좀 모습을 좀 보여줬었는데 일단 뭐 감속기 쪽에서 사실 삼성의 웨어러블 로봇의 또 액추에이터를 삼성과 2년 동안 공동으로 개발했던 액추에이터를 공급했던 기업이 바로 SPG고 또 그리고 삼성이 투자한 피칸 레인보우 로보틱스에도 지금 이제 RBY01에 실질적으로 단독으로 감속기로 공급하는 기업은 또 SPG잖아요. 그러니까 로봇 섹터들이 어떤 최근에 어떤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라는 점을 놓고 본다고 했을 때 그리고 9월에 가장 큰 이슈는 그래도 연준의 어떤 금리 인하다 보니까 금리 인하의 최대 수혜 섹터로 가장 큰 피해 섹터였던 2차전지와 로봇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도 굉장히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엔젤 로보틱스는 요즘 LG그룹도 밸류업에 뭐 뛰어든다고 하면서 LG가 뭐 LG화 이런 거 주식도 좀 사지 않습니까? LG도 하나를 로봇을 끼고 있어야 될 것 같으니까 그 엔젤 로보틱스의 그 재료도 한번 좀 픽을 또 해보시고요. 지금 엔젤 로보틱스는 기간이 짧아서 차트가 안 나오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가 SPG라든가 이게 최근에 반등한 그거 올라간 거 빼고 딱 맞춰보잖아요. 포스코 퓨처의 뭐 2차 전지랑 차트가 완전히 똑같아요. 완전히 똑같기 때문에 정말 2차 전지가 돈다면 약간 로봇이 약간 빨리 돈 거죠. 그러면 2차 전지도 한 요 정도까지 올라오나 또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그런 생각까지도 해봤습니다. 로봇과 2차 전지 함께 가는 흐름들 이제 추석 다가오면서 삼성전자 보핏 나오는데 입는 로봇의 그 수준 보자면은 한 번 더 테마도 맞아요. 그래서 어제도 9월을 좀 주목해야 될 섹터 제가 2차전지랑 로봇을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9월 달만큼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아까 반도체랑 바이오 쪽에서 약간의 차익 매물이 나온다면은 수급 이동이 충분히 이어지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입는 로봇, 함께하는 로봇부터 시작을 해보죠. 자, 이제 영민 매니저 리뷰로 가볼 텐데 바이오 쪽도 한번 가야 될 것 같아요. 어제인가 또 리포트 여보 그 리포트가 나와서 맞습니다. 뭐 바이오만 들고 있으면 편안하다 뭐 그런 리포트도 나왔더라고요. 바이오 퓨처캔 갈까요? 어제는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반도체 제약 바이오가 뭐
얘네들이 뭘 잘못해서 이제 빠졌다기보다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차 전지 쪽이 이제 모건 스탠리 이제 리포트 거기다가 미국장 휴장도 저는 이제 좀 결정적인 영향을 좀 미친 것 같아요. 미국장에 이제 지난 주말 이후에 반영됐던 이제 이슈들이 미국장이 휴장이 돼버리니까 뭘 이제 볼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전기차, 2차 전지 종목들 쪽으로 수급이 이제 대거 쏠리면서 근데 이제 수급이 쏠리는 게 어찌 보면 다른 업종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래 대금이 이제 쪼그라들었다는 것 자체가 네. 신규로 이제 주식시장에 자금 유입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고여 있는 물 안에서 여기 이제 돈을 빼가지고 이쪽으로 이제 집어넣는 과정에서 맞아요. 이제 반도체하고 제약바이오가 네. 전체적으로 그냥 이제 주저앉았다. 다만 어제 좀 의미 있는 변화는 그래도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를 거의 뭐 6거래일, 7거래일 만에 외국인들이 좀 입질 매수를 해줬고 네. 코스피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외국인들이 한 7거래일 만에 순매수가 이제 맞습니다. 그래도 들어왔다는 네.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외국인들의 이제 포지션을 여러분들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그런 측면에서 반도체, 제약바이오 어제는 뭐 악재성 이슈 때문에 이제 빠졌다기보다는 말 그대로 이제 수급 순환매에 따른 이제 기술적인 조정이 진행이 좀 됐다. 그 와중에 어저께 이제 코스닥의 이제 대장주 알테오젠과 HLB는 강보권에서 이제 상승 마감을 네. 했고 퓨처캠도 막판에 그래도 이제 주가를 강하게 좀 살려놓으면서 5일선 이제 추세를 그대로 좀 유지를 좀 하면서 끝났거든요. 8월 2일 날 이제 소개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포트가 빠지기 네, 때문에 그렇네요. 대신에 이제 좀 중소형주 종목들 예. 중에서 여러분들께 제가 이제 탑픽 종목으로 이제 좀 말씀드렸던 시가총액이 이제 조단이 넘어가지 않는 종목 중에서는 퓨처캠이라든지 에이프릴 바이오 이런 종목들을 좀 계속 좀 보시자. 이런 종목들이 올해 안에 조단위 이상의 이제 시총이 좀 네. 될 수도 있다. 9월 달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학회와 관련된 모멘텀 또 금리 인하와 관련된 이제 이슈 그리고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제가 계속 강조해 드리는 것처럼 뭐 단순히 금리 인하한다 그래서 이제 올라가는 게 아니라 10년, 15년 동안에 우리가 이제 쌓아왔던 성과들을 네.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인정을 받기 시작한 거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유한양행하고 이제 알테오젠이라고 이제 보시면 네. 그런 사례들을 이제 다시 추적할 수 있는 기업이 퓨처캠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전립선암 진단제와 전립선암 치료제 특히 최근에 또 글로벌 시장에서 방사성 치료제에 대한 이제 관심이 또 워낙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이 방사성 치료제와 관련된 기업 중에 가장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제 퓨처캠이다. 플루빅토 이 노바티스가 이제 개발하고 있는 플루빅토 대비해서도 효능이 좀 뛰어나고 다 떠나서 이 전립선암 시장 규모 자체가 커지고 굉장히 있죠. 지금 커지고 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어떤 시장 가치가 높은 파이프라인을 이제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은 충분히 이제 퓨처캠도 뭐 한 27,800원, 뭐 3만 원 이상까지도 가격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이제 포트에서 이제 빠지지만 뭐 다시 소개해드릴 수도 있는 거니까 네. 계속해서 이제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퓨처캠입니다. 요즘에 비만 또 탈모, 암은 워낙 크고요. 하지만은 새록새록 관심이 많는 분야가 이 전립선 쪽입니다. 전립선암의 진단도 하고요. 네. 또 치료까지 맞습니다. 하게 되는 퓨처캠. 전립선 이렇게 외워두시면 될 것 같고요. 준호 매니저는 네. 괜찮죠? 전립선 괜찮죠? 아우 소파 뭐가 될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전립선이 괜찮은 준호 매니저와는 SOS랩을 오, 하도록 SOS 랩. 하겠습니다. 로봇의 짝꿍이 뭐냐면 저는 자율주행이라고 자율주행. 봅니다. 네. 로봇이 곧 자율주행이고 자율주행이 곧 로봇이다라는 말은 이제 애플의 CEO인 팀쿡이 했던 말이에요. 네. 결국 메커니즘이 똑같다라는 건데 일단 SOS 랩이 하고 있는 게 이젠 라이다잖아요. 네. 자율주행의 눈이라고 할 수 있는 라이다가 이제 레이저를 통해서 이제 물체의 어떤 간극을 이제 확인하고 이제 자율주행, 또 로봇, 또 드론, 또 방산 다양한 부분에 쓰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SOS랩의 실질적인 이제 라이다 기술은 현대에도 또 삼성에도 공급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삼성의 자회사인 세메지에도 물류 이동 로봇을 들어가는 센서를 공급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현대차와도 실질적으로 이 라이다를 공동으로 또 개발한 기업이 SOS랩입니다. 그래서 네. 현대차와 삼성 둘 다 지금 이제 현대도 올해 하반기에 웨어러블 로봇을 또 이제 생산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두 가지의 모멘텀을 다 가지고 있는 기업이 SOS랩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어제도 이제 소개해드리고 나서 장중에 한 14.81%까지 좀 상승 흐름이 나와줬는데
때문에 신규 상장주다 보니까 좀 변동성이 좀 나올 그쵸. 수 있겠지만 네. 일단 공모가 대비 공모가가 약 11,500원 정도였는데 공모가 대비 40% 이상 주가가 하락이 나와준 상태예요. 그리고 이미 확약 물량 자체가 이제 총 물량이 4%밖에 안 됐기 때문에 네. 이미 주가의 조정은 충분히 나와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오보행 유시가 굉장히 좀 제한적인 좀 기업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자율주행 또 그리고 로봇 관련된 모멘텀이 더욱더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SOS랩은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남아있다라는 관점에서 홀딩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탄력도 면에서 오히려 최근에 자율주행 관련 종목 중에서는 가장 좀 빠르게 좀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슈어소프텍 같은 현대차가 2대 주주로 있는 미션 크리티컬 솔루션 기업도 같이 좀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특히 이번 주에 또 이제 도요타와 또 이게 현대가 단독 기사가 나오긴 했는데요. 수소 생태계 관련해서 협업 얘기도 나와줬지만 미래 모빌리티 관련해서 같이 이제 협업을 하겠다. 최근에 우버 CEO도 지금 한국에 와서 한국이 가장 중요한 곳이다라고 하면서 네이버 CEO와 또 그리고 이제 현대차 이제 관계자들을 만나면서 네. 앞으로 이제 자율주행 로봇 택시 관련해서도 협업을 하겠다고 발표했잖아요. 네. 그래서 뭐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뿐만 아니라 뭐 우버 같은 이제 대표 이제 IT 기업들도 전체적으로 자율주행 쪽에 지금 속도를 내고 있다라는 거, 차량 호출 서비스 업체들도 지금 자율주행과 로봇 택시에 사활을 걸고 있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딱 10월 10일 날 이제 한 달 남았잖아요. 네. 이제 로봇택시 테슬라의 로봇택시 공개를 앞둔 시점에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 그리고 우버 같은 차량 호출 서비스 업체들도 자율주행 쪽에 속도를 낼 수밖에 없고 이번 도요타와 현대차의 좋습니다. 어떤 만남이 네. 수소를 넘어서서 미래 모빌리티 자율주행 쪽도 협업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율주행, 뭐 테슬라는 카메라로 이 눈으로만 간다고 하는데 또 많은 전문가들이 카메라와 라이다가 이제 같이 가야 완성도가 높다라고 합니다. SOS. 라이다 쪽 모듈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요즘에 자꾸만 현대차가 우버도 만나고 도요타도 만나고 이게 내용은 잘은 없는데 있겠죠. 네, 그렇죠. 맞아요. 안 나온 뭔가는 있겠죠. 약간 그렇지만 현대차 주가는 또 어제 급락을 하는 이래서 참 어렵죠. 예. 뭐 자동차 현대차 예. 어제 급락한 것도 네. 아까 말씀드린 그거죠. 이유하고 네. 뭐 똑같아요. 네. 뭐 그냥 멀쩡한 종목들 일단 팔아가지고 이쪽 돈 빼가지고 이쪽으로 집어넣는 이제 그런 과정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네. 현대차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이제 자율주행이 어찌 보면 미래 이제 새로운 성장 동력 그리고 네. 이제 먹거리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현재는 테슬라가 거의 이제 독점하고 있다시피 이제 지금 자율주행을 이제 개발을 하는데. 하고 있는데 현대차도 이걸 이제 숟가락을 안 얹어 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당연하죠. 때문에 네. 그리고 또 현대차가 지금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 중에서도 압도적인 이제 수익성을 자랑하고 네. 있잖아요. 사업 포트폴리오가 이제 좋아서 그런 거거든요. 전기차만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하이브리드도 이제 그동안에 꾸준하게 이제 투자를 해놓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일본 이제 하이브리드 자동차보다 더 의미 있는 이제 성과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거기서 이제 버는 돈을 가지고 이제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이제 로봇 새로운 이제 성장 동력에다가 꾸준하게 이제 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우리 인베스트 데이 때 오히려 이제 배당에만 집중이 좀 됐지만 네. 그런 부분들도 이제 좀 주목을 좀 해야 되는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인베스터 데이 때 나왔던 그 호재 있잖아요. 우리가 다 까먹을 때쯤 다음 주 한 화요일쯤 갑자기 한 10% 오르면서 그때 인베스터 데이였지. 국장의 그 특이 있다는 것도 제가 함께 말씀드리고 어제는 현대차가 좀 약간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자, 준호민이죠. 네. 오늘 같은 날 네. 뭘로 좀 공략을 해볼까요? 일발장전 들어가 볼까요? 네. 그래서 우리가 호재를 지금 다 까먹었던 섹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 그 섹터를 준비했고요. 바로 원전이에요. 원전이요? 그래서 원전 관련해서 이제 가장 설계를 담당하고 있는 한전 기술이라는 기업을 가져왔는데 예. 가뜩이나 지금 국내 증시에 이제 모멘텀이 좀 부재하고 지금 이제 거래대금이 확 줄어든 상태라서 실적으로 지금 이제 일정이 있는 어떤 섹터와 어떤 종목에만 수급이 좀 쏠리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LG 이노텍이나 BH 같은 경우도 이제 아이폰 16 출시를 앞두고 그 기대감에 좀 상승 흐름이 나와줬고 최근에 로봇이라든지 뭐 2차 전지도 전기차 이제 화재 대책과 또 그리고 로봇 같은 경우도 삼성의 어떤 로봇, 웨어러블 로봇의 출시를 앞두고 그 기대감에 좀 반발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것도 있어서 이번 주에 또 마침 또 이제 체코 총리 특사가 한국에 방한을 앞두고 바로 오늘이에요. 오늘부터 6일까지의 방한을 합니다. 그래서 체코 그 총리의 특사 방한이 약간은 또 이제 결국에 이제 체코 원전 어떤 수주의 어떤 최종 승낙이 될 것이다라는 어떤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원전 섹터는 이미 주가가 큰 폭의 조정 흐름이 나와줬고 세론이라고 하기에는 이미 체코 원전 수주 전에 조금 상승했던 부분까지 다 반납하고 없어요? 그 이하까지 네, 빠져버렸어요. 네. 그래서 오히려 체코의 어떤 원전 기대감에 올랐던 부분들은 거의 다 반납하고 그 이하로 하락했다. 그리고 가격적인 매력은 저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는데 네. 주가와는 무관하게 세계 원전 시장은 갈수록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원전을 이제 언급했던 많은 국가들이 지금 탈원전을 다시 폐기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대표적으로 스웨덴도 있고 이탈리아도 있고 심지어는 스위스까지도 최근에 이제 탈원전 폐기 정책을 좀 발표를 하면서 예. 많은 유럽 국가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원전 관련된 또 이제 앞으로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체코 원전 수주 이후에 슬로바키아라든지 네덜란드 도미노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데 그 중에서 슬로바키아가 조금 적극적이에요. 네. 다음 달 슬로바키아 총리가 한국에 공식 방문을 또 앞두고 있습니다. 그럼 슬로바키아 총리가 한국에 왔다는 것만 봐도 이미 원전 관련주 종목들의 모멘텀도 충분히 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체코 수주가 뭐 슬로바키아는 물론 네덜란드 또 그리고 스웨덴 그리고 슬로베니아까지 신규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같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매력은 충분하다. 그리고 이번 달에 윤석열 대통령이 또 이제 체코에 방문을 앞두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두코바니 2기뿐만 아니라 태물린 2기까지 만약에 신규 건설을 따낸다고 했을 때는 원전 섹터에 좀 강력한 매수가 유입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그랬을 때 한전 기술 같은 경우는 한국전력의 자회사고 또 원전 설계를 독점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특히 소형 모듈 원자로 관련된 핵심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고 또 그리고 중동 국가들 특히 사우디에서도 소형 모듈 원자로 프로젝트도 참여한 기업이 한전 기술이다 보니까 네. 마지막은 빠졌고 기간과 가격 조정은 충분히 맞췄다. 그래서 모두가 지금 잊고 있을 때 이제 체코 총리 특사가 오늘 이제 방한을 해서 네네. 앞으로도 이제 원전 수주에 대한 어떤 기대감,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다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번에 웨스팅하우스가 좀 이제 약간 딴지를 건 거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 부분은 체코 전력공사와 또 이제 체코 정부도 문제가 전혀 없다라고 네.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도 사실상 주가에 다 녹아져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준호 매니저의 일발 종목은 한전 기술입니다. 뭐 얘기하신 대로 우리 국장이 항상 까먹었을 때 뭐가 오잖아요. 네. 원전 지금 저희 완전히 잊혀졌는데 오늘 맞습니다. 알게 모르게 체코 특사, 총리 특사가 옵니다. 또 이달 말께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코를 또 방문을 하게 되고요. 한전 기술 설계를 합니다. 한전 산업이 운영을 하고 한전 KPS가 맞습니다. 정비, 애프터 서비스를 하는 한전 기술입니다. 가격 전략을 어떻게? 일단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면 67,000원 정도를 일단 1차 매수가로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고 목표가는 일단 8만 원 라인대. 최근에 어떤 10만 원까지 가까이 갔던 주가가 6만 원까지 조정 흐름이 나왔기 네. 때문에 일단 한 8만 원 정도 수준이 딱 알맞지 않을까. 그래서 8만 원만 가도 한 20%가 넘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 낙폭의 한 절반 정도는 그래도 회복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일단 8만 원은 1차 목표가로 제시드리겠고요. 네. 손절 라인 때는 57,000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호 매니저 한전 기술이었고요. 영미 매니저, 정말 원전이 그 24조 수주 때부터도 하나도 네. 없어요. 풀이 하나도 없고 오른 것도 없고 오히려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뭐 내용 있고 그러면서 좀 네. 빠지기만 하거든요. 이게 이제 뭐 덤핑 논란까지 네. 또 생기면서 당시에.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그야말로 이제 세론이 되고 그때부터 거의 뭐 한 달 이상 지금 시장에서 지금까지. 좀 잊혀져 네.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방금 김준호 매니저님 잘 설명했던 것처럼 어쨌든 뭐 윤석열 대통령도 다시 이제 체코 국빈 가고요. 방문을 이제 하게 될 거고 이제 동유럽 쪽에서 이제 원전에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몇몇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모멘텀이 좀 살아나려면 추가 수주에 대한 또 이제 군불떼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가능하다면 군불은 떼야 되는군요. 맞습니다. 충분히 네, 이제 네. 뭐 원전 관련된 종목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이제 키워드 중에 가장 좀 중요한 게 낙폭과대거든요. 네. 실적이 당장 뭐 좋건 나쁜 건 떠나서 많이 빠졌던 종목들을 그냥 저점에서 한번 사도 볼까 이런 흐름이 분명히 좀 있기 때문에 원전도 이제 뭐 그런 의미로 보시면 좀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저는 원전보다는 이제 당장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이제 업종으로 저는 방산 업종을 좀 꼽고 싶은데 어차피 예. 이제 성격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유럽 쪽에 이제 수주라든지 글로벌 시장에서 수출. 이제 수주, 네, 뭐 수출로 수주. 이제 네. 또 가는 기업들이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결로 이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뭐 붙이는 종목으로 현대로템 오늘 뭐 현대차증권에서 또 신규 리포트가 나와서 목표가를 또 네. 높이기도 했는데 어쨌든 현대로템은 본업이었던 철도 쪽도 좋아지고 있고 네.
거기다가 뭐 방산 관련된 수주 뭐 워낙 예. 지금 K2 전차 예. 살려고 하는 뭐 동유럽 국가들이 막 줄을 섰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수주에 대한 이제 모멘텀을 좀 감안하면 어제 현대로템도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음봉 쭉 하나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다 대형주들이 사실 뭐 배터리 셀 기업들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빼면은 돈 가니까. 거의 비슷한 예. 흐름이었어요. 현대차, 뭐 현대로템 거의 뭐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음봉 하나씩 툭툭 얻어맞았기 때문에 오늘 반등을 좀 노린다라고 하면 뭐 현대로템 충분히 한번 접근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비슷하네요. 왜냐하면 K 원전으로 유럽 뚫고 네. K 방산으로 그렇죠. 유럽 뚫고 네. 예, 현대로템. 저희 일발에서 이제 육각형 인간으로 육각형 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잖아요. 네. 뭐 네. 전차도 잘 만들어, 철도도 맞습니다. 잘해, 뭐 우크라이나 재건도 가야 돼 이제 많은데 어제는 남북 경협도 있고. 예, 네. 맞아요. 근데 어제는 당했습니다. 어제는 거래대금이 8조여가지고 그냥 조선주도 다 당하고 맞습니다. 예, 다 당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발장전 준호 매니저의 일발 종목은 한전기술 2차 줬던 원전 테마 네. 체코 총리 특사로 살아나나. 네. 자 영민 매니저의 일발 종목은 포스코 퓨처엠. 네. 자, 2차전지 소재. 예, 소재. 네. 모건 스턴리의 리포트의 힘 오늘까지 지속되나.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일발장전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